네, 시장 리겨라 오늘 주제입니다. 코스닥이 특별히 어렵습니다. 패닉 장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그 가운데 또 기회가 있을까요? 모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KTB 투자증권 스몰캡 팀의 김재윤 연구위원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어려울 때 오셨습니다. 사실은 뭐 네. 편할 날이 별로 없긴 하지만 시장이요. 네. 네. 코스닥 시장이 특별히 왜, why, 그리고 how 어떻게 될 것이냐. 개인 투자자들은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. 사실은 9월, 10월 오셨을 때도 네. 시장 전망을 여쭙습니다만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네. 계속 하셨었잖아요. 근데 네, 지금은 뭐 그때보다도 완전히 패닉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국면이어서요. 예, 코스닥 네. 시장부터 판단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뭐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래도 박스권에서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그러게요.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쪽 선진국 시장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어제도 나스닥 시장의 지수 많이 빠졌었고, 그리고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미국 쪽에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또 하필이면 3분기 또 실적 발표일까지 물리게 되면서 이제 미국 쪽 선진국 시장부터 좀 이 낙폭 과대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또 워낙 외인 쪽에 이제 수급의 영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버티기는 좀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. 물론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중소형주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는 게 11월 둘째 주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하지만 좀 많이 장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언제나 그랬듯이 하락장에서는 기회가 당연히 좀 온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3분기 실적 이후로 한번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시장 상황부터 봤고요.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국면은 공통사인 것 같습니다. 섹터별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, 성장주 쪽에서 그래도 네. 이제 앞단에서 좀 약세장에서도 버텨주던 게 미디어 엔터주하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었어요. 네, 근데 맞습니다. 어제 엔터주 하락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네, 뭐 하루에 맞습니다. 20%가 네. 대장주가 JYP 같은 거 빠지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, 손을 쓰기 어려운 네. 국면이지 않습니까? 예, 엔터주는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또 급락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도 좀 충격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시장 컨센서스 하회 이제 레포트가 좀 나오면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기존의 컨센서스가 좀 많이 높게 좀 형성이 되었던 점도 있고요. 그런 거를 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객관적인 실적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 YOY로 이게 성장이 나오는 섹터가 몇 안 되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엔터입니다. 물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내후년 이게 성장성이 보이는 지금 국내 그 섹터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엔터주 그리고 2차 전지 계속 매수세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오히려 좀 빠진 거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엔터주 쪽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다라고는 판단이고요. 그래서 다른 산업군과 비교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그렇고 엔터주도 그렇고 내년도까지는 좀 좋은 그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워낙 이제 변동성으로 흔들어대니까 사실 그 국면을 찾기가 어려운 건데요. 네. 업황이나 흐름 자체는 사실 기존의 선두권에 섰던 이들 종목이 뭐 그나마 어디보다 괜찮은 거죠. 예, 네, 좀 이렇게 맞습니다. 길게 보고 버티시면 괜찮다는 얘기고 또 이제 그 섹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좀 될 수도 네. 있겠죠. 예. 자, 어쨌든 성장주 단이 좀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어서요.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더 포함하면 이제 바이오까지 해서요. 네. 네. 성장주를 흔들릴 때 다시 좀 노리는 전략이 좋겠는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소위 이제 낙폭 과대주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. 예. 사실 그 중소형주는 좀 다르긴 한데요. 예. 이 두 개의 전략 가운데 어느 쪽이 좀 낫냐고 여쭤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? 일단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워낙 장이 불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낙폭과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당장 낙폭과대주를 대응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한 연말
12월 한 초 정도까지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배당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가 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하지만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 하락장은 매수의 기회가 또 되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들은 또 연말, 연초에서 기회를 충분히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밸류에이션상으로 워낙 많이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낙폭 과대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연말, 연초를 노려서 낙폭 과대주를 매수를 하고 지금은 오히려 배당주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낙폭과대주와 성장주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걸 사실은 꼭 뭐 코스피, 코스닥 나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낙폭과대주 성격은 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의 낙폭과대군들, 코스피 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렇죠? 네. 굳이 나누자면, 네. 네. 성장주는 뭐 코스닥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, 네. 장 흐름이 일단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. 성장주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이제 전략을 좀 비중 조절할 필요 있고 당분간은 낙폭과대주. 예. 자, 오실 때마다 어쨌든 그 종목 이야기를 쭉 해주고 계시고 그 종목 얘기하셨던 것들이 뭐 저희 급락 국면을 맞기 전까지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요. 네. 시장 상황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좀 11월을 노리고 유망주 말씀해 주시면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우선 두 종목 제가 예. 말씀드릴게요. 일단 신규 종목으로는 AJ 렌터카 네.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담러닝. 청담러닝. 오늘 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배당 매력이 네. 부각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AJ 렌터카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넷째 주 정도에 그 SK 네트워크스가 AJ 렌터카 지분을 이제 인수한다는 그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. 근데 그 뉴스가 나온 이후로 시장 상황도 안 좋았지만 고점을 찍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. 거의 17,000원대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1,000원대까지 빠진 상황이고요. 근데 지금 인수 단가가 주당 한 32,000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SK 네트워크스가 실제로 인수를 하게 될 그 단가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 AJ 렌터카가 가지고 있는 렌터카 사업이랑 SK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는 그 SK 렌터카 사업과 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AJ 렌터카가 그 SK 그룹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은 신용 등급 상향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. 그러면 조달 금리가 지금 한 4% 정도에서 3.5%까지 빠지게 됩니다. 그러면 대략 순이익 쪽에서 한 5, 60억 정도 지금 당장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렌터카 사업이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이제 발전되게 되면은 지금 시장 2위 렌터카 업체로 올라서게 되고요. 그러면 당연히 영업적인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인수 단가 대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이 지분 이제 양소가 이루어질 텐데 그 전까지 해서 모멘텀 한번 충분히 이제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AJ 렌터카 지금 낙폭 과대 종목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새롭게 AJ 렌터카 말씀하셨고요. 청담러닝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고 너무 좀 겁날 정도로 사실 강하게 올라갔는데 네,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지금 조정도 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봐주신다고요? 네, 일단 그때 좀 주가가 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. 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오히려 주가가 빠짐으로 해서 시가 배당률은 올라가는 좀 효과가 좀 있습니다. 지금 연간 대략 4.5에서 5% 정도 지금 배당을 하고 있는데 배당 많이 하는 회사군요. 네, 배당을 네.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도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은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오른 것 자체가 그 중국 쪽의 교육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 예. 많이 올랐었는데 중국 사업은 계속 좋은 그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분기 때 9월 달 신학기 이제 시작하면서 또 학생 수 1,000명 이상 이제 확보한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 또 연말 정도 되면은 학생 수가 거의 한 10,000명 가까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 수가 중국 쪽 학생 수가 체크가 되면서 또 배당 매력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는 청담러닝은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시기다라고 보고 추천드리겠습니다. 예, 청담 러닝까지 말씀하셨고요. 네, 오늘 이제 두 종목 AJ 렌터카, 청담 러닝 말씀하셨는데 서울 옥션 잠깐 여쭤봐도 됩니까? 왜냐하면 네. 서울 옥션도 이제 유망주로 얘기하셨고 뭐 대단한 기세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청담 러닝과 비슷하게 좀 지금 순간적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기 네, 때문에요. 맞습니다. 펀더멘탈리 보면 괜찮습니까? 네. 전 전혀 변한 것이 없는 네.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보고 있고요. 예. 사실 최근에 좀 시장도 안 좋았지만 3분기 때 반영되는 그 경매
해외 경매 수익이 4분기로 다 몰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좀 슬로우 할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최근 좀 매수세가 좀 약했습니다. 그 와중에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빠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근데 다만 3분기 실적이 대략 11월 둘째 주 정도 때 발표가 될 텐데 발표되고 한 2주 정도 뒤에 바로 가장 큰 연말 경매가 이제 홍콩에서 열립니다. 연말 네. 경매 때는 낙찰 총액 200억 이상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연말 경매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또 4분기 실적 가장 연간으로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오는 4분기 실적도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서울옥션도 좀 계속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실적을 조금 늦게 발표하는 경향들이 있고요. 실적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매수 시기를 조절하시면 되겠네요. 예, 뭐 장은 어렵고 사실은 뭐 이런저런 종목 얘기하기가 유망 종목 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네. 뭐 늘 해오던 일입니다.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 또 종목은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. 그런 점에서 좀 차분한 시간이 됐네요. 예. 시장을 이겨라.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됐나요? 네. 코스피는 44포인트, 2050선입니다. 코스닥이 낙폭을 초반보다는 더 코스피보다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1.8%까지 좀 올려와 있는 상황들입니다. 네. 어제 우리가 좀 과하게 했던 것을 돌려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겠습니다. 어제 중국이나 사실 아시아 증시 괜찮았거든요. 근데 우리만 이제 밀렸었는데 오늘 또 이제 여타 아시아 증시 중국도 어떻게 반응할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잘 버티시고 또 잘 지혜롭게 포트 조절 잘 하시면서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시간을 건너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